예, TV 매일신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 토크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아쉽게 총선에 출마를 하지 못하게 됐죠, 그죠? 네. 예. 우리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도태우 변호사 지금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지금 사망자 유족을 대신해서 지금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얘기 먼저 들려주시죠. 네. 예. 네. 제가 이번에 코로나 확진 사망자죠. 확진 사망자의 유족을 대리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자만이 아니라 직접 본인이 확진자가 된 경우, 그리고 더욱 많은 분들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영업 손실을 겪게 된 분들, 크게 그렇게 세 종류가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 적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번에 사망자 유족을 지금 대리해서 네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그분 얘기 네네. 조금 해줄 수 없을까요? 네, 사망자는 80세의 여자분입니다. 예. 그리고 유족은 그분의 이제 따님이시고요. 따님이고, 50대의 예. 따님이고. 그래서 이 확진 사망자분 경우에는 병원에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아보고 거의 병원에 옮기는 중에 거의 사망하신 그런 경우예요. 예. 그래서 사후에 몇 시간 내에 부검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확진 판정이 났고요. 예. 평소에 보행이 불편하셔서 전동차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타시는 전동 휠체어 같은 거. 예. 그걸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라 동선이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래서 거의 집안에 계셨고, 특이 동선은 의료기기를 파는 곳에서 이벤트처럼 찜질방 어떤 체험처럼 했는데, 예. 거기에 사망한 보름 전쯤 가셨다고 해요. 아마 그게 조금 의심스러운 동선이고요. 예. 그리고는 그 뒤에 이제 유족의 아버님 경우에도 확진 판정이 나서 한때 위독했다가 지금은 좀 호전이 됐다고 그러십니다. 그럼 법적으로 국가의 어떤 잘못을 입증할 만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저희가 지금 당장 모든 증거 자료를 들고 있지 못하고요. 이 사안의 특수성상 역학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역학 자료 경우에는 지금도 국가에서 이미 확보한 것 말고도 앞으로도 더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확보가. 그래서 소송 과정을 통해서 그런 객관적인 역학조사 자료가 더 제출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배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까? 네, 개인별로 피해 금액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기본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금액이 단순히 작게 그렇게 책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숨의 문제니까요. 이건 또 김어준 방송인이 또 막말, 대구 사태, 신천지 사태 이렇게 해서 중국이 정말 문제였다면 인구 2,300만 수도권은 왜 10만 명당 한 명꼴로 확진자가 나오겠습니까? 숫자가 명백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이자 신천지 사태라는 걸. 우리 경민들한테 또 큰 아픔을 줬는데요. 그렇죠. 이에 관한 소송도 하신다면서요? 네. 이제 김어준 씨 방송에서 중국이 정말 문제였다면 이렇게 앞에 맥락이 깔립니다. 중국이 정말 문제였다면 왜 인구가 많이 사는 수도권에는 발병률이 이렇게 낮고 대구에는 인구당 발병자 수가 이렇게 많으냐. 그래서 이것은 대구 사태고 신천지 사태다. 이렇게 말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변명의 여지가 굉장히 적다고 생각됩니다. 앞에 중국이 정말 문제였다면 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죠. 중국한테 면죄부를 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말은 다시 맥락을 보면 대구가 문제 아니냐. 그리고 신천지가 문제 아니냐. 신천지는 여기서 큰 우리의 쟁점은 되지 못하고 대구가 문제 아니냐는 말을 한 셈인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대구 시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죠. 도대체 이 중국발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와 대구 시민의 잘못이 대구가 모욕받아야 될, 비하되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염병 사태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치적인 어떤 속셈을 가지고 했던 발언. 글쎄 김어준 씨 자신은 내가 무슨 정치를 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심각하게 보는 것은 저는 전체적으로 대구 비하를 넘어서 사실 좀 더 깊이 보면 대구의 악마화가 있다고 봅니다. 대구의 적폐의 온상, 예. 우리나라
부끄러운 어떤 모든 일들의 근원지 예. 이런 식으로 그 대구를 악마화하는 맥락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예. 제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공과를 생각하는 것과 별개로 예. 그 형상을 광화문 그 광장에 만들어두고 예.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발로 차고 때리도록 하고 목이 달린 형태가 광장에 뒹굴도록 하고 예.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저는 대구의 악마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보수적폐의 온상. 네. 예. 그럼 이 소송의 어떤 주체는 이 앞으로 재판 절차는 어느 정도 뭐 네. 걸릴 거라고 봅니까? 예, 주체는 대구 시민이면 다 원고 적격이 예.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이게 너무 넓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그 대구라는 어느 정도의 한정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대구라는 한정을 가진 대구 시민을 모욕한 사건이죠. 예. 그래서 뭐 이런 조금 그 민감한 사안이나 복잡한 사안의 경우에는 그 경험상 빨리빨리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소송 절차가. 그러나 뭐 무한정 소송 절차가 지연되지는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 소송이 진행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어떤 법적인 책임을 우리가 물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번엔 좀 안타깝게 네. 이렇게 총선의 어떤 일단 경선에서 배제돼가지고 마음이 많이 쓰리실 것 같은데 뭐 본인도 안타깝지만 TK 공천이 좀 잘못됐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TK 공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그게 이제 저는 이념과 풀뿌리라는 두 단어로 좀 문제의식을 요약하고 싶은데요. 특히 TK 지역은 이 두 개가 모두 관련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TK 지역은 우리나라의 정통 보수 이념, 우리나라 그 헌법 이념에 따른 그 자유민주주의, 산업화와 평화적 민주화, 그리고 그 장기적으로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흐름에 그 본류를 대변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을 굉장히 그 말살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걸 무시하려고 하고 또 거기에 편승하려고 하는 흐름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념을 대변하는 어떤 TK 지역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는 방향보다 그런 그 이념을 대변하는 TK 정치가 이제 죽어지는, 그것이 아주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방향이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문제의식이 풀뿌리 정치인데요. 이게 결국 그 우리 자유파 보수 정치가 발전하려면 이제 풀뿌리 정치가 좀 강화돼야 될 텐데 그런 문제의식 자체가 좀 작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공천 때마다 그 풀뿌리 정치를 무시하는 그런 게 반복되었다가 이번에는 그 갈등이 더욱 본격적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또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공천이 조금 삐그덕거리더라 해도 또 미래통합당이 또 제1야당으로서 또 정권 심판으로 힘을 실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무소속 나오신 분들도 많고 한데 어떤 판단을 해야 됩니까? 글쎄 이게 참 그 나라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딜레마를 안겨준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 각 지역별로 또 무소속 후보도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고 각 지역구별로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저는 가치 중심의 투표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헌법 가치에 따른 체제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국가 위기의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소위 헌법 가치 수호를 대변해야 될 미래통합당 후보 자신이 그런 가치를 제대로 수호하는 사람인지가 의문스러운 경우가 많다는 것. 만약 그런 문제가 전면적으로 대두된 지역구라면 그것은 이런 가치 중심의 투표를 생각할 때도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점이 많겠죠. 지역구별로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여야를 떠나서 가치 지향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정성이 사실은 더 중요한 어떤 투표의 어떤 하나의 선택의 어떤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좀 무거운 주제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인간 도태우 변호사를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 살아온 이력이 되게 특이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1987년도에는 대구 경북에서 학력고사 전체 수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공대를 다니시다가 서울대 다시 시험 쳐가지고 또 국문과로 가셨죠. 그것도 특이한 데다가
또 그 문학 동네라고 네네. 또 이렇게 소설가로 등단까지 하시고 네네. 나이 40에 하셔가지고 변호사 네. 지금 하고 계신데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네. 뭐 이렇게 소설가 할 네. 때랑 변호사 할 때 어떤 네. 차이점이 있는지. 글쎄, 그 소설가의 길을 걷게 됐을 때는 참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예. 그런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그런 길을 걷게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그 제가 이제 법을 다시 공부하고 법률가 길을 걸을 때는 예. 어떤 법의 중요성 또 음. 법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예.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현재의 활동을 보면 우리나라의 법치가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고 예. 그게 우리 일반인들의 삶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책도 한 권 내셨다 하던데. 네네. 디오니소스의 저주? 네, 그 소설집이 이제 디오니소스의 죽음 예. 제목이 너무 재미가 없어 죄송합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조금 이제 정치적인 맥락에서 우리 주사파의 위험 예.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어. 방향성을 옹호하는 도전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 일반 서점에 가면 네네네. 도전. 네. 예. 도전. 도의 가치 전쟁이라고 해서. 네, 도전. 그렇구나. 그러면 디오니소스의 죽음하고 네, 도전. 네. 예, 한번 찾아봐서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어차피 지금 이번에 총선에 네. 참여를 못 하시게 됐는데 지금 이제 주로 변호사 활동은 어떤 뭐 작은 네. 기업들 소송 많이 한다고 그러던데. 네, 중소기업 쪽 소송을 제가 많이 했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 그 대구로 법률사무소를 제가 원래 수도권 서울 쪽에 있었는데 예. 대구로 법률사무소를 옮겨서 보다 우리 그 삶의 현장에서 예. 예, 같이 호흡을 하면서 지금 음. 좀 활동을 해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변호사 하시면서도 네. 또 소설 한 편 더 쓰셔도 안 되겠습니까? 자, 우리 오태우 변호사님 이렇게 참 이렇게 진정성 있게 열심히 살아오셨고 그래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네.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것 같고 또 법조인으로서 또 입법기관에서 네. 또 좋은 법안들 발의하고 싶을 텐데 이제 나는 내 인생 앞으로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얘기 해주시죠. 네. 그 지금 소송과 관련해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손해배상을 통해서 어떤 형법적인 것만 너무 의지하지 않고 나라의 질서를 잡아가는 흐름이 선진사회로 가는데 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런 법치의 발전, 그러니까 진정한 법의 지배, 법을 도구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런 법치의 발전과 정치 발전, 정치가 정말 제대로 된 이념과 풀뿌리에 기반해서 또 우리 좋은 사람들이 정치계에서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예. 그런 정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향방을 가르는 절체절명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어떤 나라가 발전하다가 경제 발전이 다가 아니고 정치 발전 과제를 수행해내지 못하면 결국은 기울게 되고 예. 그 나라가 정치 발전 과제를 수행해냈을 때 경제 발전도 계속 이루면서 비로소 선진사회로 진입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 관문에 서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모쪼록 뭐 꼭 저만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그런 좋은 뜻으로 연결되어서 우리나라 71년에 이 아픔도 많고 그런 눈물겨움도 많았던 역사를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예. 정말 선진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길이 빛나는 나라를 이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유, 좋은 말씀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진짜 약자를 위하고 진짜 애국하는 변호사님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 모시고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코로나 사태에서도 약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주시고 우리 대구 경북의 아픔을 위해서 또 우리 좀 어떻게 보면 나쁜 방송인 김어준 씨를 상대로 또 구성을 해주시고 이번 뭐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반드시 국회에 입성하셔서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법조인이자 또 입법인으로서 또 좋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쁜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